네, 국정감사장까지 와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참사 당일날 112 치안종합상황실을 총괄하셨던 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마스크 벗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들과 유가족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6시 34분부터 압사 위험을 경고하는 112 신고가 11건이나 중복적으로 접수가 됐는데 왜 경찰은 긴급하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인데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먼저 희생되신 분들께 영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당시 저는 직장하면서 코드 제로에 신경 쓰면서 같이 팀원들과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일 시경에 코드 제로의 대형 사고 위험이라는 신고도 직접 그렇죠. 챙겼고요. 네. 소방에서 3분 뒤에 다친 사람이 없다고 확인을 또 해준 상황에서 현장에서도 종결된 사안이라 9시에 코드 제로가 발령이 됐고 예. 그리고 11차례 중에서 7차례는 코드 1이었는데 예. 이렇게 다수 중복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는 112 신고 접수 지령 매뉴얼에 따르면은 3자 통화를 실시하고 긴급 공청을 실시하게 돼 있는데 그런 조치를 하셨습니까? 긴급 공청 하셨습니까? 안 하시면 그걸 답변을 해보세요. 코드 제로에 대해서는 공청이 됐고요. 코드 제로는 공청을 했고요. 예, 코드 1에 대해서는 바로 용산서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에는 그 지령 매뉴얼에 따르면은 지휘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죠. 지휘 보고 안 하셨죠? 어떠한 이유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현장에서 종결된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코드 제로마다 다 지휘 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고가 떨어지기 때문에 접수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10시 15분에 참사가 발생을 하고 11시까지 45분 동안 100건이 넘는 똑같은 거의 비슷한 압사 위험을 경고하는 그리고 비명소리가 섞인 이런 112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때도 지휘 보고 안 하셨습니다. 예, 왜 그랬습니까? 당시에 금요일이나 토요일 저녁에는 그 시간대에는 신고가 평균적으로 많이 접수가 됩니다. 아니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내용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신고가 쇄도를 했는데 그리고 소방에서는 공동대응 요청을 18번이나 했는데 지휘보고를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우리 팀장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그리고 팀장님은 그러면 이 참사에 관련돼서 언제 인지를 하셨어요? 최초 인지. 22시 59분경 소방으로부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코드 제로만 13번이었습니다. 그 시각까지.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죠? 코드 제로가 걸리면은 지령대에서 잡아가지고 지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드 제로 한두 개만 걸려도 그 지휘보고 하게 돼 있고 상황실장한테 보고를 해서 서울청장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 안 하셨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서울경찰청은 31개 경찰서를 112 신고와 상황을 담당합니다. 예, 코드 제로가 용산서에만 집중되고 아니 그때 당시에 45분 동안 12번의 코드 제로가 발령이 됐는데 다른 지역도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발령이 됐습니까? 다른 지역도 네? 코드 제로가 발령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12번이나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코드 제로가 발령이 됐냐고요. 어떠한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지금 네?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제가 특수본에서 다 진술을 했고요. 그에 대해서 수사에 또 영향 있는 부분 다시 묻겠습니다.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11시 소방이 얘기하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그 11시 전까지 코드 제로 13번 그리고 120번의 112 신고가 중복적으로 접수가 됐고 소방 공동 대응
요청이 18번이나 있었는데 어떤 조치를 하셨냐고요? 어떤 조치를? 코드 제로에 대해서 긴급 공청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바로 아니. 접수되는 경우도 있고 바로 하달되는 경우도 그러니까 긴급 있습니다. 공청을 묻는 건 아니지.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네. 최소한 뭐 경비대를 파견한다든지 아니면 지휘보고를 통해 가지고 상황을 알린다든지 이런 게 있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그 용산서에서 어떤 특별한 보고가 없었고요. 일단은 용산서에서 특별한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상황 팀장님 계시고 밑에 반장 계시고 상황 요원이 2명이나 있고 상황 분석 대응반이 4명이나 있는데 아무도 상황을 몰랐단 말이에요? 상황 반장은 대기 중이었고요. 그 상황 자체를 취합이 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과를 하셔야죠. 사과를 하시든지. 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답답해서 제가 윤희근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윤희근 증인은 경찰청장으로서 총장급 이상의 경찰 간부들에 대한 인사 추천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이번에 김광호 증인의 유임과 관련해서 추천하셨습니까? 별도로 뭐 유임을 추천하진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행사합니까? 추천권을? 김순호 국장도 함께 얘기해 주시죠. 승진하셨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승진이나 보직 인사의 경우에 대상자가 정해지면, 그러니까 네. 그 보직이 정해지면 아니면 몇 사람을 승진시킬 건지가 정해지면 제가 복수로 의견을 냅니다. 추천 의견을. 그러면 김광호 증인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추천권을 행사를 한 건 아니고 맞습니다. 김순호 국장에 대해서는 추천권을 행사를 했습니까? 네, 네. 아, 그대로 됐습니까? 뭐 복수로 추천을 했기 때문에 그 복수 추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됐습니다. 네. 감사와 관련해서 가장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분인데 아니 그러니까 인사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했습니까? 지금 이인재 증인 같은 경우는 구속이 됐고 3차 발생 이후에 직무 배제가 됐는데 지금 김광호 증인은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경찰청장이 인사추천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인사추천권을 어떻게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고민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고민했고요. 이제 현재 특수본 수사가 아시다시피 진행 중이고 그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오는 시점이 어떤 그런 부분이 결정될 부분이다. 이렇게 저도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